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랄까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향 같은 곳이 하나씩은 다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의 고향,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황석영 작가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산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길이 시작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또 길 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인물들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시간여행을 좀 해봐야 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 한국,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개발, 성장 같은 단어들이 아주 중요했던,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공사 현장으로 흩어져야만 했죠. 바로 이렇게 뿌리 뽑힌 사람들의 아픔, 여기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걸 우리가 문학에서 열어형 소설이라고 불러요. 한자 그대로 길 여자에 길 로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겪고 또 그걸 통해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과정 자체가 소설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길은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고단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추운 겨울날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공사판을 막 떠나온 젊은 노동자 영달, 그리고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년의 정씨, 그리고 과거를 피해 도망치듯 길을 나선 백화. 정말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이 눈 내리는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간절하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자, 그럼 이 위태로운 동행의 주인공들 한 명 한 명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사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1970년대에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만 했던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먼저 영달입니다. 영달은 딱히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그런 떠돌이 노동자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다 보니까 누구에게 깊은 정을 주거나 받는 것에도 굉장히 서툴죠. 말 그대로 산업화 시대가 만들어낸 정착할 곳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삶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영달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정씨입니다. 정씨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희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고향 산포로 돌아가는 것. 정씨에게 산포는 그냥 옛날에 살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희망이자 변치 않는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의 여정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인물이 백화입니다. 백화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술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그녀도 갈 곳은 고향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백화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명은 점례, 하얀 꽃이라는 뜻의 백화라는 가명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 이름 안에 그녀가 겪어온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서로 경계하고 말도 잘 섞지 않던 이 세 사람. 하지만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길을 같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함께 걷는 것, 즉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들이 마음을 여는 모습은 거창하지 않아요.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못했던 자기소개 이야기를 툭툭 털어놓고, 또 백화가 발을 다치니까 영달이 말없이 등을 내어주기도 하죠. 특히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은데요. 장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시루떡 한 조각을 사서 셋이서 나눠 먹는 모습.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팍팍한 삶 속에서 나누는 작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정, 그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자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헤어져야 하는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백화가 영달에게 자기 진짜 이름을 말해줘요. 내 이름 백화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라는 이름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갑옷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던지고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좀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점례라는 본명을 알려준다는 것. 이건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정말 큰 믿음의 표현인 거죠. 짧은 동행이었지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쌓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뭉클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백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났고 영달과 정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씨는 10년 내내 꿈에 그리던 고향, 삼포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그가 상상하던 평화로운 고향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씨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기 화면 왼쪽이 정씨가 기억하는 삼포, 오른쪽이 지금의 삼포입니다. 그가 기억하던 나룻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커다란 다리가 놓이고 관광 호텔이 들어서는 시끄러운 공사판만 남았다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정씨의 정신적 고향,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삼포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정씨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 역시 영달처럼 목적지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린 정말 허망한 순간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출발로 마무리가 되죠.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영달과 정씨를 태운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들판. 그곳에 향해 달려가는 기차. 결국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막막한 길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이 한 문장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주 깊은 여운에 남기는 결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짧지만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화가 헤어지기 직전에 굳이 자신의 본명, 점례를 밝힌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행동이 상징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그렇죠. 그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백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상처받기 쉬운 맨얼굴, 진짜 점례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동료를 만났다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이들이 나눴던 인간적인 연대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씨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삼포가 이렇게 공사판으로 변해버린 것. 이 사건이 당시 19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화,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고향, 즉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시대의 아픔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삼포 가는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 삼포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따뜻한 점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은 진짜 이유일 겁니다.